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여름방학 때 건강하고 신나게 재밌게 노시면서 또 2학기 공부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 2학기에 공부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부터 2학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내용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기본 도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도형은 점선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형들을 보통 보시면은 삼각형, 사각형 같은 것들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삼각형, 사각형 같은 것들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선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점을 움직이면, 점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선의 모양이 되죠. 또 점이 움직일 때 이렇게 꼿꼿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땐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의 형태가 남기 때문에 선은 우리 점이 움직인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면이 움직인 자리, 선이 움직인 자리를 우리가 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이 쭉 이쪽 방향으로 쭉 움직이면 이렇게 면을 형성한다 그래서 또 선이 움직인 자리를 면이라고 한다. 이건 뜻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종류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면 도형은 면의 개수가 하나짜리, 한 개짜리.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은 면이 하나밖에 없는 평평한 도형, 그것을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은 면이 여러 개 있는 도형이죠. 면이 여러 개 있는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평면 도형에서 높이가 있는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많이 보신 걸 거예요. 직육면체, 원기둥 이런 것들 다 배우신 거죠. 이것은 평면 도형에 높이를 추가시킨 것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도형에서 보시면 점이 언제 생기고 선이 언제 생기고 면이 언제 생기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처음에 나오는 게 교점이에요. 교점, 읽을 때는 교점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 교점이라고 하는 이 교는 만나서 생기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라 하면 뭐냐면 선과 선이 만나거나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만나거나,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선과 면이 만난다. 선하고 이렇게 면이 만날 때도 이렇게 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과 선이 만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점이 생기는데 이런 걸 우리는 교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점이다. 자, 그 다음에 교선은 만나서 생기는 선일 거 아니겠죠? 만나서 생기는 선 언제 생겨요? 면과 면이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났으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선을 교선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어떤 도형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인데요. 자, 선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자, 선의 종류에는 직선, 반직선, 선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직선이 정해질 조건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선은 곧 무슨 선을 얘기하는 거냐면 꼿꼿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지나가는 선을 일반적으로 직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꼿꼿한 선. 그러니까 두 점이 있을 때, 그렇죠? 두 점을 있을 때 똑바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쭉 지나가는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두 점이 있어야 하나의 직선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직선이 정해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 점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두 점이 되면 이렇게 딱 두 점을 지나는 똑바른 선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직선이 정해질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따라서 이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 A, B, 제가 위에다 그려놨어요.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슨 의미냐면 A, 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끝없이 진행한다. 계속 A, B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끝없이 진행하는 선을 우리는 직선 AB라고 하고요. 직선 AB는 양쪽으로 향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AB인데 AB를 지나는 직선 A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끝없이 향하는 선을 우리는 직선 AB라고 합니다. 읽을 때 직선 AB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양쪽에 화살표를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게 직선 AB는 이렇게 A 방향, B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BA라고 읽어주셔도 되고,
전체 직선 L이라고 이렇게 이건 직선을 대표하는 문자거든요. 직선 L이라고 읽어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끝없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직선 AB라고만 안 읽고 AC로 읽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있는 화살표 방향에 있는 점은 아무거나 읽어도 된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임의의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두 점을 읽어주시면 돼요. 임의의 점 두 개를 찍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직선 AB와 같지 않은 직선은 없어요. 아무렇게나 다 읽어주셔도 돼요. 직선 AB, 직선 BC, 직선 CA, 직선 BA, 직선 L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결론 뭡니까? 화살표가 있는 것은 어떠한 점을 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읽어도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직선이고 하나의 직선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직선이에요. 느낌에서 오시지만 직선의 반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길이가 반이라는 건 아닙니다. 직선은 끝없이 향하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직선이라고 해서 직선의 반은 아닌 거예요. 길이를 잴 수 없는데 반이라는 길이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반직선은 한 점 A에서 출발해서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하고 B 방향으로 간다. 이게 반직선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끝없이 진행하는 직선의 어떤 한 일부분이죠. 일부분을 우리는 반직선 AB라고 읽습니다. 이 읽는 걸 빠뜨려 썼는데 반직선 AB라고 읽고 그 다음에 화살표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간다고 진행 방향 쪽에 화살표를 그려주시는 거고 A는 시작점이잖아요. 시작하는 부분은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화살표 그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 쪽에다가 화살표 그려주고 이걸 읽을 땐 반직선 A, B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 개념을 되게 어려워해서 반직선 A, B와 같은 거 찾는 거, 같지 않는 거 찾는 거, 같은 반직선 종류 찾는 거 이런 것이 주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읽으실 때 반직선 BA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반직선 BA의 의미는 뭐냐면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반직선 AB란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가는 거고 반직선 BA란 B 방향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반직선, 같은 반직선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다시 중요합니다. 뭐하고 뭐가 일치해야 된다? 시작하는 부분, 시작점과 진행 방향이 모두 일치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같은 반직선 AB와 같은 걸 굳이 찾으려면 반직선 AB와 같은 건 A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B 방향 위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그래서 반직선 AC는 반직선 AB와 서로 같은 것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네요. 반직선 AB와 반직선 AC는 같은 거고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유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분은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이다. 자, A, B죠. 지금 A, B를 잇는 가장 짧은 선 A부터 B까지 딱 이렇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나간다는 거야. 가장 짧은 선이고 따라서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자를 갖다 대고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잖아요. 그렇죠? A,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가장 짧게 길이를 제하고 이것을 우리는 선분 AB라고 읽습니다. 선분 AB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기울어는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를 빼시고 직선 AB, A에서 B까지라는 거예요. 딱. 그리고 따라서 직선 BA도 같은 거겠죠. B에서 A까지, A에서 B까지는 서로 같은 것이고 읽을 때 선분 AB 또는 선분 BA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선분의 특징은 딱 A부터 B까지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다? 길이를 잴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재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것은 길이를 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선분에 관련된 문제는 길이가 몇 센치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걸 이제 문제 유제를 푸실 때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이에요. 뭐 이건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중점 한가운데 있는 점 길이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이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중점은 여기서는 지금 M을 의미하죠. 선분 AB의 중점 M.
길이가 같은 점을 m이라고 하고 AM과 BM의 길이는 AB의 2분의 1이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는 점인 것 같은데 요 얘기는 결국은 선분의 길이 AB가 주어지면 길이 구하는 유형들이 선분 문제는 많이 나온다라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본 도형 점선면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직선, 반직선, 선분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 특히 반직선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개념이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